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그 히딩크를 가장 봤을 때 뭐 히딩크나 뭐 박지성을 협회로 모셔서 한국 축구의 뭐 다음을 위한 어떤 뭐 태스크포스를 짜겠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행 방안을 좀 거명을 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얘기 너무 길어졌는데 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정몽규 회장의 어떤 거취 문제나 또 뭐 전문화 기술위원장의 어떤 거취 문제까지 얘기가 오가면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물러난다고 치자, 몰아난다고 치자, 그럼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그 사진 보니까 그 와중에 이상한 털보 아저씨랑 우리 배성재 SBS 아나운서가 올린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 조합이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누가 작업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이게 무슨 얘기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 사색에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그리고 뭐 그 원래 차범 감독이 마지막에 SBS 해설위원으로 기타 등등 하셨으니까 그 SBS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모여요 원래. 근데 주진우 김어준 씨는 처음 조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차를 되게 좋은 걸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얻어 타고 맞아 저수지 게임에서 봤어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그 차 아니야. 그 차도 심지어 아니에요? 보라색 차, 다른 차. 세단이야. 근데 아무튼 타고 갔는데 가는 내내 주 기자가 어쨌든 초대를 받았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왜 근데 우리를 불렀을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그냥 워낙 낙검수도 즐겨 들으시고 뉴스공장도 즐겨보고 약간 그런 쪽 정치색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팬이어서 부른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이런 시국에 불렀다는 거는 회장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그분이 하면 뭐 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주 기자가 그래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작은 역할을 했다고 난 봅니다. 낙검수 바람부터 해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잘 들었지만 그런데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김 총수한테 얘기해서 한번 좀 분위기 만들어 봐야겠네.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김어준 아저씨가 마치 그 슬램덩크 안 감독 옆에서 막 깝치는 강백호처럼 여기 턱을 이렇게 감독이 영감님 엄청난 스킨십과 이렇게 친근한 하면서 감독님 한국 축구 이지경인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회장하셔야죠. 이지경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한두 마디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이제 차범근 감독도 허허허허 하면서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근데 정말 1시간 동안 끊임없이 옆에 앉아서 앞으로 회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케이만 해주시면 자기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정치력. 이런 식으로 KBO 총재도 물러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바람을 물러납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1시간 넘게 차범근 대망론. 네. 근데 이제 차범 감독은 그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농담이 거의 없는 분인데 그런 어떤 농담 섞인 강한 얘기에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자기가 왜 지금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또 옆에서 김어준 주진우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들 지금 대한축구 한국 축구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 혹은 이 축구계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정몽규 회장과 그 집행부가 정말 무능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뭐 각급 대표팀의 난항이나 지금 대표팀의 2년 2대 연속이 부진 예상이 그분 때문만 아니고 무너져 온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 차범 감독이 얘기했던 거 골자가 뭐냐면 본인도 여러 가지 목표와 꿈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이너서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큰 물에서 뭔가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진 게 98년 월드컵이다. 그때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는 좀 멀리서 일단 어린이 축구 교실 위주로 외곽에서 터전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뭐 그게 이제 골자였는데 우리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차범 감독이 이제 그 김어준 총수의
그 어떤 그런 엄청난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박지성을 기술위원장으로 밀어라. 그럼 내가 갑자기 박지성으로 그 밑에서 내가 그 유소년 관련돼가 열받는 일을 하겠다. 안 돼요. 동종업계에 종사하시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대중의 호감을 받는 어떤 레전드급 스타가 나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 축구인들도 있다는 거를 그날 좀 느꼈거든요. 레전드 네트워크 앰버서더에 이름을 올린 차범근 전 감독이 독일 프로축구연맹이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홍보 행사에 참석해 한국 축구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 전 감독은 독일은 2000년대 큰 위기에 빠져 진통을 겪었지만 비판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우리도 시스템 구축에 깊은 고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표팀의 경기력 부진과 또 협회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용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정몽규 회장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표팀의 경기력 부진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후 2시쯤 대한축구협회 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은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부터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보여준 이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히딩크 감독 논란도 김호곤 기술위원장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이 사태를 키운 면이 있지만 본질은 역시 대표팀의 경기력 부진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표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 실망한 팬들을 달래겠다면서 감독 교체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태용 감독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하며 흔들리는 대표팀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정 회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칭 스태프 보강과 이 강팀과의 지속적인 경기를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다음 달 이 평가전 상대로 콜롬비아와 세르비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0일 콜롬비아, 14일 세르비아와 차례로 국내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신태용 감독은 오는 30일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선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감독 선임 기구 같은 구조 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위원회와 별개로 감독 선임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위원회가 단기적인 축구 발전을 위한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감독 선임 전담 기구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술위원회가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위원장 사퇴 등으로 책임을 지다 보니 지속적인 운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호곤 기술위원장 사퇴 요구 등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의식한 듯 빠른 시간 안에 임원진을 비롯한 인사단행과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호곤 기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느 방안이 좋을지 고려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정몽규 회장이 앞서 장기적인 축구 발전 플랜에 주력하도록 기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그때 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위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내년 6월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죠.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신문선 축구연구소 소장께서도 그런 주장인데요. 신문선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히딩크 카드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선 대표팀이 불안하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러니까 최종 예선전 10경기 중에 8경기를 하고 경질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로 2경기를 치렀는데, 예. 사실은 뭐 자력에 의해서 진출했다기보다는 이란의 도움으로 이제 본선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기력 측면에서 각종 데이터나 지수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네. 남의 도움으로 본선 티켓을 땄는데 본선에 가서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변화 시점에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외국 감독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좀 더 자기는 기회가 되면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예. 이제 히딩크 카드가 급 부상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팀이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 국민 모두가 느끼는데 히딩크 네. 감독만 딱 온다고 대표팀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죠. 자, 히딩크 감독이 맡는다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대표팀 경기를 보니까 뭔가 경기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팀워크도 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리고 벤치에서 선수 교체나 또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축구 대표팀 경기는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예. 이 제품을 만드는 축구협회가 또 부정 부패로 지금 결국은 많은 또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총합의 합이 이제 경기력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면 과연 누구인가? 네. 이제 일각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승점을 이제 2번 비겨서 결국은 본선 티켓을 이란의 도움으로 따긴 했지만 독이 든 성배를 선택을 해서 한 것도 공이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미디어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일본이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협회도 그런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냉정한 시각에서 놓고 보면 월드컵 본선에 가서 과연 이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자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축구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을 밝히면서 예. 결국은 축구협회의 어떻게 보면 기술위원장이죠.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김호건 그 기술위원장이 또 거짓말 논란까지도 이제 이것이 가중되면서 예. 거기는 지금 극도의 어떤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4강 신화에서 분명히 능력을 입증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표팀을 맡은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뭐 한 달에 대표팀 경기가 평균 2.5경기나 있을 정도로 다른 일본과 한국이 같이 월드컵 유치했지만 일본 대표팀보다도 경기를 훨씬 더 많이 치를 정도로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기간도 불과 한 10개월이고 그리고 해외 파가들이 워낙 많아서 소집해갖고 경기 치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과연 히딩크라고 되겠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 때문에 더 히딩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자, 대표팀 경기력의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해외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조기 소집한 국내파 선수들은 또 국내에서 먼저 대표팀을 수집해서 훈련을 하는데 네. 실제로 게임 뛰는 것은 해외파 선수들이 주로 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 갈등적 요소가 상당히 컸어요. 예. 슈틸리케 감독도 고전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또 국내파 선수의 갈등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슈틸리케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어요. 예. 잉글랜드 리그에 가서 손흥민 선수도 만났었고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또 구자철 선수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선수를 만났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잘 원만하게 되질 않았죠. 그리고 또 협회도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슈틸리케 감독만 데려다 놓고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 외국 감독이 오면 코칭 스텝이나 경기 분석반이나 체력 담당 코치나 뭐 이런 스텝들을 갖춰서 시스템으로 대표팀을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표팀이 힘이 빠지고 슈틸리케가 처음 와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그러다 기운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갈등적 요소가 지금 현재 대표팀 코칭 스텝을 갖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것이 치유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 선택보다는 히딩크 감독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100점 노장이거든요. 세계적인 팀도 이끌어봤고 알겠습니다. 또 한국의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을 4강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히딩크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없을수록 히딩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같이 고민해볼 숙제 던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선 축구요.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히딩크를 히딩크나 박지성을 협회로 모셔서 한국 축구의 다음을 위한 어떤 태스크포스를 짜겠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행 방안을 좀 거명을 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얘기 너무 길어졌는데 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정몽규 회장의 어떤 거취 문제나 또 뭐 전문화 기술위원장의 어떤 거취 문제까지 얘기가 오가면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물러난다고 치자, 몰아난다고 치자, 그럼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그 사진 보니까 그 와중에 이상한 털보 저와 아저씨랑 우리 배성재 SBS 아나운서가 올린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 조합이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누가 작업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이게 무슨 얘기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 사택에서 예상 이 그분 때문만 아니고 무너져 온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 차범 감독이 얘기했던 거 골자가 뭐냐면 본인도 여러 가지 목표와 꿈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이너서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큰 물에서 뭔가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진 게 98년 월드컵이다. 그때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여기서는 좀 멀리서 일단 뭐 어린이 축구 교실 위주로 외곽에서 터전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뭐 그게 이제 골자였는데 우리 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제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그 김어준 총수의 그 어떤 그런 엄청난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박지성을 기술위원장으로 밀어라. 그럼 회장한테 내가 갑자기 박지성으로 그 밑에서 내가 그 유소년 관련 내가 열받는 일을 하겠다. 안 돼요. 동종업계에 종사하시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대중의 호감을 받는 어떤 레전드급 스타가 나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 축구인들도 있다는 거를 그날 좀 이제 느꼈거든요. 그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그분이 하면 뭐 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주 기자가 그래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작은 역할을 했다고 난 봅니다. 낙검수 바람부터 해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잘 들었지만 네. 그런데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김 총수한테 얘기해서 한번 좀 분위기 만들어 봐야겠네.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김어준 아저씨가 마치 그 슬램덩크 안 감독 옆에서 막 깝치는 강백호처럼 여기 턱을 이렇게 감독이 영감님 엄청난 스킨십과 이렇게 친근하면서 감독님 한국 축구 이 지경인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회장하셔야죠. 이 지경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한두 마디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이제 차범근 감독도 허허허허 하면서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근데 정말 1시간 동안 끊임없이 옆에 앉아서 앞으로 회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케이만 해주시면 자기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정치력. 막 이런 식으로 KBO 총재도 물러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 바람을 불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그리고 뭐 그 원래 차범 감독이 마지막에 SBS 해설위원으로 기타 등등 하셨으니까 그 SBS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모여요 원래. 근데 주진우 김어준 씨는 처음 조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차를 굉장히 좋은 걸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얻어 타고 맞아 저수지 게임에서 봤어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그 차 아니야. 그 차도 심지어 아니에요? 보라색 차, 다른 차. 세단이야. 근데 아무튼 타고 갔는데 가는 내내 주 기자가 어쨌든 초대를 받았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왜 근데 우리를 불렀을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그냥 워낙 낙검수도 즐겨 들으시고 뉴스공장도 즐겨보고 약간 그런 쪽 정치색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팬이어서 부른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이런 시국에 불렀다는 거는 회장이 불러랍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1시간 넘게 차범근 대망론. 네. 근데 이제 차범근 감독은 그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농담이 거의 없는 분인데 그런 어떤 농담 섞인 강한 얘기에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자기가 왜 지금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또 옆에서 김어준 주진우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들 지금 대한축구 한국 축구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 혹은 이 축구계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그 정몽규 회장과 그 집행부가 정말 무능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뭐 각급 대표팀의 난항이나 지금 대표팀의 2년 2대 연속이 부진